자, 우리가 했던 과학사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쭉 이제 연대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여기에 예수의 탄생. 자, 물론 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것만 보면 이제 좌표계가 생각이 나서 그냥 0으로 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태어날 때 1살인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1년으로 칩니다. 자, 비포 크라이스트고요. 자, 에너 도미니라고 하고요. 자, 기원 전, 자, 기원 후. 자, 선생님이 기원전 400년에 훌륭한 분이 계셨다고 했죠. 자, 데모크리토스. 자, 이런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자, 데모크리토스는 이때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자, 연속설을 아니다 라고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물질들이 마치 연속적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믿었던 그 시대에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고 입자들 사이에는 진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뭐 거의 아주 오랫동안 이제 과학이 거의 없습니다. 요 사이에는 거의 1543년에 와우, 대단하신 분이 나옵니다. 자, 코페르니쿠스. 자, 우리가 진짜 대단한 어떤 발상을 하는 사람들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그냥 과학의 문을 열었어요. 과학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종교 중심이었던 모든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모든 우주의 가장 핵심은 인간이고 막 이렇게 믿었던 되게 그 오만했던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부신 분입니다. 이분의 생각, 우리 이제 지금은 지동설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사실 코페르니쿠스 사후 5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어떤 문화를 깨고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진정한 자연 관찰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을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 코페르니쿠스고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 과학을 이제 완성하실 분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687년에 자, 어머나, 자, 뉴턴이죠? 뉴턴. 자, 뉴턴은 영국 분이시고요. 되게 까칠했다. 이렇게 알려지신 분이고요. 혼자 이제 정말 과학하고만 사신 분이에요. 독신으로. 자,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이 책도 어마어마한 책이죠.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이제 자연 철학을 수학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분석한 책을 내셨는데요. 물리를 이분은 이제 태동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운동의 1법칙, 운동의 2법칙, 운동의 3법칙 해서 자, 운동 법칙들을 이제 발표하신 해가 1687년이고, 요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시기에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을 합니다. 요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초토화됐죠. 그것처럼 정말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랐던 시대에 사람들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엄청난 인구, 절반 이상의 유럽 인구들이 죽어나가는 이제 패스트가 창궐을 하게 되고 이 패스트 때문에 요 당시에도 유럽이 전부 다 마비 상태가 됩니다. 대학들도 문을 다 닫고 거리에는 시체들이 넘쳐나고 막 이랬던 시기에 이제 뉴턴이 대학을 다니다가 시골에 잠깐 2년 동안 칩거를 하게 되거든요. 패스트를 피해서. 요 2년이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지금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색만 했어요. 2년 동안. 그 사색만 한 결과로 불과 20대 초반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운동 법칙들입니다. 정말 천재는 천재죠.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연애할 때, 자, 이분은 2년 동안 인류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뉴턴. 데모크리토스 입자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에 의해서 그냥 묻혀 있었어요. 요걸 이제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냐면, 보일.
보일의 법칙이 나올 거거든요. 나중에 기체 여러분들 배울 때. 자, 보일의 제2자 관 실험이라고 해서 손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일이 무엇을 입증을 해내냐면 실험으로 공기는 입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입자들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실험으로 자, 실험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라부아지에 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자, 화학의 아버지 따라 등장을 하십니다. 자, 라부아지에가 프랑스 혁명 때 처형당함으로 해서 프랑스의 화학이 이때 멈췄다. 뭐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라그랑주라고 하는 분이 라부아제의 목을 자르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진 않았지만 다시 라부아제의 머리를 만드는 데는 100년이 넘게 걸릴 거다. 뭐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이후에 이제 프랑스 화학이 이제 정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부아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자, 연소, 산소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낸 분이고 요때까지 사람들이 믿어왔던 기체에 관한 어떤 학설입니다. 생각나죠? 자, 플로지스톤 이론. 자, 플로지스톤 이론, 뭐 이걸 이제 패러다임이라고도 했다가 선생님이 아이디어라고도 했다가 뭐 이론이라고도 했다가 하는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생각을 이제 뭐 패러다임, 뭐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플로지스톤 이론을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누가? 라부아제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EBS 강의 때 들었겠지만 라부아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는 거 하고 이렇게 연관을 할 거예요. 수업하면서 등장하셨던 프루스트 나왔죠? 오늘 EBS 수업 들으면서. 자, 프루스트라고 하는 프랑스 화학자입니다. 자, 1808년에 무엇을 발표하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 우리 오늘 배운 거죠?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자, 이때 발표를 하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이제 원소들이 결합할 때 어떤 일정한 질량비의 규칙성을 따른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요 1808년에 자, 요때 돌턴의 원자설이 나옵니다. 자, 돌턴의 원자설 같은 경우에는 자, 돌턴의 원자설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죠. 자, 돌턴이 라부아제의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자, 그리고 데모크리토스 입자설. 자, 요거를 총 집대성을 합니다. 세 개를 자, 합칩니다. 자, 보세요. 1번. 자,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다. 자, 이거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고요. 자, 두 번째가 같은 자, 원소는 자, 성질이 같다. 자, 같은 성질을 가진다. 자,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원소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다른 질량, 다른 뭐 성질, 다른 크기를 가진다. 이렇게 풀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가 원자라고 하는 건 원소라고 하는 건 자, 없어지거나 자,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 뭐 물리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자,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자, 뭔가 생겨나지 않아. 절대. 물리 세계에서는 자,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없어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있던 게 없어지거나 없던 게 생기진 않는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모든 원소는 분자를 만들 때 이제 화합물이 될 때 일정한 개수비 이게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자,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개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입자설, 원자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자 한 분 더 얘기를 하자면 뭐 물리계에서 또 대단하신 분이죠. 사실 라부아제 이후에는 대단한 과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이제 물리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이제 최종 종착지에 해당되는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대단하신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을 법한 이제 과학자 한 분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사람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죠? 자, 1905년에 무엇을 발표하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도 발표를 합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자, 요때 또 뭐가 한번 그러니까 흔들리냐면 뉴턴의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뭐 이거는 과학자들의 바이블이었던 완전 새롭게 재해석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법칙을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확고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걸 새롭게 해석하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인슈타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교과서 이론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선생님이 뭐 하나 생각나서 더 얘기를 하자면 뉴턴의 사과는 여러분들 알죠? 자, 뉴턴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던 뉴턴이 사과가 쿵 하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류인력을 생각해냈다.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지구는 사과로 가지 않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냈다. 뭐 이렇게 이제 일화가 남아 있는데요. 요 캠브리지 대학에 가면 있는 뉴턴의 사과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냐면 과천과학관에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과천과학관에 가면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플라네타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돔이 생겨서 안에 들어가면 하늘이 펼쳐지는 이 플라네타리움으로 가는 길의 왼쪽 부분에 뉴턴의 사과나무,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그 사과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와서 접목시켜서 키워낸 사과나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진짜 그 사과나무 영국 가서 볼 필요 없고 꼭 여러분들 과천과학관에 한번 가게 되면 진짜 뉴턴의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막 가거든요. 근데 그 사과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 우리나라 과천과학관이 12년 전인가요? 오픈할 때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나는. 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2학년 때 우리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기본 입자, 자, 이런 거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원소와 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되게 헷갈려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 그런데 원소라고 하는 건 이름입니다. 이름. 자, 원자라고 할 때 요 자자는 여러분들이 항상 동그라미, 공을 생각합니다. 공. 자, 3차원 동그라미죠? 자, 공 모양을 떠올리면 됩니다. 얘는 실체가 있어요. 공 모양. 얘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사과 떠오르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거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2개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때 2개. 1개, 2개 셀 수 있는 이 동그라미. 사과는 3차원의 공 모양이니까. 자, 요 공 모양의 요 동그라미 2개는 자, 원자 개념입니다. 원자 개념. 실체가 있어. 이거 죄송합니다. 자, 실체가 있어요. 자, 원자는 동그라미 2개. 자, 요거 이제 원자고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얘는 누구예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사과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과. 자, 이건 뭐냐면 원소 개념입니다. 원소 개념. 자, 그래서 원자라고 해서 요 자자. 자, 한자로 쓸 때는 아들 자자를 쓰지만 요 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그라미 공 모양을 생각하면 돼요. 화학에서 자자 들어가는 건 다 동그라미 공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자 하면 여러분들이 공, 실체를 떠올리면 되고요. 자, 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물어보면 얘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얘 이름이 뭐냐는 거죠. 그죠? 얘 이름이 뭐냐? 이제 이 원소 원자의 세계에서 얘 성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원소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명칭을 했다면 그 이제 원소의 개념이 돼요. 뭐 이런 거 들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 2개가 있고 좀 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자, 원자 몇 개예요? 원자 4개예요. 근데 얘는 이 작은 걸생님이 얘 수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 산소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요 동그라미 4개 중에서 동그라미 종류는 몇 개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수소 2개, 지금 산소 2개이기 때문에 자, 요건 종류는 2종류입니다. 2종류. 이때 여러분들이 2종류라고 했다, 2개라고 판단을 한 건 수소라고 하는 종류 묶음, 산소라고 하는 종류 묶음 이렇게 나눈 거죠. 요건 원소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요건 우리 이제 원자의 이름을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원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입자예요, 입자. 자, 입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공 모양. 실체가 있는 공이란 얘기예요. 구예요, 구. 구 뭔지 알죠? 자,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다. 자, 셀 수 있는 어떤 개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발견된 원소의 종류 118개, 뭐 자연적으로 있는 거 90개, 자, 그 다음에 인공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뭐 한 30여 종, 뭐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주기율표.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근데 영어로 이걸 바꾸면 뭐 좀 이해할 만해요. 자, 주기. 말 그대로 주기. 반복돼서 돌아오는 되는 어떤 규칙성을 얘기합니다. 자, period라는 뜻이에요. 주기율표. 뭐 이런 거죠. 뭐 오늘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자, 7일 뒤에 뭐가 돌아와요? 다시 월요일이 돌아와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한 주 또 지나면 뭐가 돌아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우리 요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 세트. 자, 요거를 한 주라고 하죠. 그죠? 한 주, 월화수목 금토일이 계속 반복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주기예요, 주기. 그러니까 요 주기율표에서 주기는 어떤 화학적 성질이 반복돼서 계속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반복돼서. 그래서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복되는 규칙성을 자, 이렇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근데 비슷한 애들끼리 한 가족이라고 묶어요. 한 가족, 두 가족, 세 가족, 한 그룹, 두 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해 놓은 것을 주기율표라고 한다. 이 주기율표를 제일 처음에 생각해 내신 분, 역시 또 대단하신 분이 나옵니다. 원래 기존의 생각을 깨부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멘델레예프 같은 이런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분들이 진짜 창의적이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때까지 밝혀졌던 한 63종의 원소를 규칙성에 따라서 최초로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분이 나열을 했던 건 이제 원자량을 가지고 나열을 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주기율표는 원자량을 가지고 배열한 거다. 근데 이건 이제 최초의 경우에 한해서고요. 원자량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얘기합니다. 그게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그래서 질량수를 가지고 멘델레예프가 나열을 하고 그 당시에 발견이 되지 않았던 거에 빈자리를 남겨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자, 모즐리라고 하는 화학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나열을 한 주기율표가 이제 지금 현재 주기율표라고 보면 돼요.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자, 양성자수를 가지고 배열을 했어요. 자, 양성자수가 곧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원소 자, 자꾸 뭘 누르니까 저게 자꾸 뜨는지 모르겠어요. 자, 원자 번호. 자, 원자 번호. 우리가 1 수소, 2 헬륨, 3 리튬 할 때 요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요 번호는 네. 뭐죠? 원자? 뭐죠? 저 원자 번호. 양성자수를 가지고 배열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분 되게 안타까우세요. 이렇게 똑똑했는데, 이렇게 훌륭했는데, 27살에, 27세에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절하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학식 읽는 법 알겠지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뒤에서 앞으로 읽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쉬워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음이 되기 쉬운 애부터 읽어줍니다. 자, 이온 결합한 애들은 읽기가 쉬워요. 자, NaCl이 있다. 이렇게 읽어줍니다.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 읽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얘네들 화학식을 쓸 때 보통 음이온이 뒤로 가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Cl, 염소죠? 염소? 자, 얘 나트륨이죠? 나트륨?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주는데 얘네 둘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 있어요. 지금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주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 소자 떼고 화자 넣어줍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 Fe3 4 이런 거. 얘 뭐지? 처음 보는데? 자, 그럴 때 뒤에서 앞으로 읽어줍니다. 4. 자, 요 4가 숫자 4를 뜻해요. 자, 산소가 있죠. 얘 5가 산소죠? 근데 산소랑 철은 지금 화학적으로 결합을 돼 있어요. 그래서 소자 떼고 자, 화자 붙입니다. 그래서 4, 산화. 자, 철 원자가 몇 개 붙어 있냐면 3개 붙어 있어. 그래서 3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 다음 철. 4산화 3철. 요 이제 철이 녹슨 거예요. 자, 녹슨 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요. 4, 산화, 3철 이렇게. 괜찮죠? 할만하죠? 그 다음 CO2 쉬운 거 하나 들어보면 C가 탄소죠? 자, O가 산소죠? 자, 요것도 숫자까지 같이 읽어줍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자, 2, 요 숫자 2를 뜻해요. 자, 산소랑 탄소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소 떼고 화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산화, 탄소.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화학식 읽으라고 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뒤에서 앞으로 그냥 되는 대로 읽어줍니다. 자, 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즐리의 주기율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를 뜻합니다. 양성자수. 양성자가 뭔가요? 이런 생각 들죠? 자, 양성자 밑에 그림에서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자, 원자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그라미를 떠올려라. 자, 원자는 동그라미를 떠올려라.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있죠? 9를 뜻합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상태예요. 원자는 중성상태 좋아합니다. 얘는 무조건 안정화되기를 원해요. 안정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완벽해지기 위해서, 완벽하게 안정화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전기를 띠면 그때부터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한 해는 어떻게 된다? 안정화되려고 한다. 무조건 안정화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 이런 현상들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현상들. 다음에 선생님 수업할 때 얘기해 줄게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선생님이 멘델레예프가 처음에 주기율표를 정리했을 때는 원자량에 따라서 정리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원자량은 원자 질량을 줄인 말이고요. 자, 요거는 질량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원자의 질량은 누가 결정하냐면 핵이 결정합니다. 요거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쳐놓은 얘가 원자 핵이거든요. 원자 핵.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굉장히 강하게 결합돼서 이제 핵을 만들고 있는데 요 양성자하고 중성자인 원자 핵이 원자의 질량을 다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서 그럼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는 왜 빼나요? 전자 왜 무시하나요? 이런 생각 들겠지만 얘는 너무 질량이 적어서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너무 질량이 적어서 그냥 무시합니다. 미안하지만 원자량의 전자의 양은
전자의 질량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량이다, 질량이다 하면 여러분들 핵만 생각하면 되더라. 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양성자, 중성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 양성자는 우리 플러스 양이라고 하죠, 그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자,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일 때 원자는 가장 평온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양성자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누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냐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띱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띱. 자, 플러스 전하를 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전하라고 하는 말 자체에 전기를 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동위원소 개념이 나오는데 동위원소 개념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려나? 자, 동위원소 하나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소를 한번 봅시다. 이제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얘는 가운데 양성자, 핵의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는 한 개는 막 여기 돌고 있겠죠?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얘가 어디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모른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이제 원자 모델의 정확한 표현이고요. 양성자가 원래 하나밖에 없어서 전자가 하나 막 마이너스 하나 돌고 있다가 틱 떨어져 나가면 얘는 양성자 1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1 플러스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양성자 하나 말고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뭉쳐있는 수소가 있어요. 이거 이제 중수소라고 하는데, 중수소, 수소는 수소예요. 왜냐면 양성자 하나니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는 고친다고. 저 양성자 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얘는 수소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만 있고 중성자가 없어. 근데 얘는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어. 그러니까 질량이 2배가 돼버려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른 애들. 이런 경우에는 중수소도 있고 그냥 수소도 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어디에 맞춰서 질량 값을 얘기해요? 자, 평균 값으로 원자량을 삼는다 하는 거